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달 안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공항을 옮기고 남은 후적지 개발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큰 틀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입장이 달라서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지어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당초 기부대 양여로 추진됐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군 공항을, 국토교통부가 민간 공항을 짓기로 하고 공항이 옮겨가고 난 터의 개발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로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인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에 따르면 군공항 건립 방식에 변화가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로 하면서 모자라는 돈은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을 넣습니다. 기존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없는 신공항 산업단지와 공항 후적지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국가 주도로 추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못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공항 철도 건설이나 또 중부 내륙 고속도로 확장과 같은 그런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특별법과 같은 형태로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추진의 법적인 안정성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 전체를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되 대구시가 위임받아 시행하고 특히 후적지 개발의 주도권을 대구시가 가집니다. 후적지를 관광특구나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기부대 양념까지만 돼 있거든요. 그럼 기정령 끝나고 후적지 개발할 때 여기를 무슨 자유구를 지정을 한다던가 뭐 국비를 넣는다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별법에 넣는 거죠. 경상북도 입장은 대구시와 다릅니다. 대구시가 특별법으로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경상북도는 신속성을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고 통과되더라도 다른 공항과 국비 확보 경쟁을 벌이다 건설 기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은 그 새만금 또 가덕도 대구 경북 공항이 3개나 걸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점점 더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총 사업비 규모가 당초보다 2배로 커졌습니다. 활주로 길이도 3.8km로 당초보다 600m 늘어납니다. 전 시장이 추진하던 방식에 따르면 12조 2천억 원 규모인데 이번 법률안대로라면 26조 4천억 원이 듭니다. 오랜 진통 끝에 어렵사리 결정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립 사업이 대구 경북 간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갈등과 논란이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 지역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가장 먼저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오늘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리낌 없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대구시에서 공직을 시작한 뒤 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실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4월 22일 대구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전부터 전임 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은 함께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말 대구시 일선 구군이 상속재산 취득세 징수에 소홀했고 징수 권한을 구군에 맡긴 대구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6년여 동안 경북 일선 시군이 누락한 지방세가 8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임한 경상북도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취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자진 신고해 납부해야 하지만 그 이후가 되면 과세 위임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세 행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상속재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세액은 지난 2015년부터 6년 5개월 동안 86억 2천여만 원, 부과되지 않은 피상속인은 6,200여 명에 이릅니다. 일선 시군 가운데 부과하지 않은 취득세가 가장 많은 곳은 영천시로 11억 4천만 원이나 됩니다. 영천시는 부과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알려줘야 될 의무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꼬여서 모이는 거는 저희들이 소개하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전산 시스템의 부실과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신 분 계시면 그분도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좀 그런 게 좀 미래가지고 좀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담당자가 또 바뀌다 보니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좀 그래 됐습니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관리조차 하지 않은 시군은 영천시를 비롯해 안동시, 의성군, 청도군 등 11개나 됩니다. 감사원은 위매준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경북도가 소홀히 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소수 인력으로 시군을 이제 손해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서 사연마다 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고 안 했을 때는 과세당국에서 부가징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은 과세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자기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에서도 상속재산 취득세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로 발견된 만큼 전국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벌써 11경기째 지지 않고 있는 팀, 바로 시민구단 대구FC의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는 법을 잊어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구단의 기록을 새롭게 써가고 있는 대구FC의 최근 행보, 스포츠 담당 석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석 기자, 네. 어제 있었던 수원 원정에서도 대구FC가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네, 11경기 무패에 도전하는 대구FC의 상대는 최근 이기지 못하는 팀 수원 삼성이었습니다. 대구는 경기 초반 세징야에게 거친 태클을 한 수원 정호진의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고 조진우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1대0으로 전반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늘 수적 우위인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대구의 징크스는 결국 후반 동점골을 허용하고 1대1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아쉬운 무승부지만 무패 기록은 11경기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무승부인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제 경기로 대구FC의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이 11경기로 경신이 된 거죠. 네, 이번 20라운드 직전 연맹 통산 기록을 좀 살펴보시면요. 대구FC의 연속 무패는 10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4년과 2016년 그리고 올 시즌의 기록인데요. 수원 삼성과의 이번 20라운드 결과가 반영되면서 11경기 연속 무패 기록이 구단 최다 기록으로 변경됐습니다. 네, 지금 물음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게 지난해에도 석 기자가 또 뉴스를 통해서 11경기 무패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2021년 8월 대구FC는 창단 최다인 11경기 무패를 기록했다고 뉴스를 했었습니다. 당시 경기 일정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는 지난해 4월 서울 원정을 시작으로 8월 초까지 지지 않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록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건가요? 좀 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리그의 라운드를 뜻합니다. 그런데 22라운드가 20라운드보다 먼저 펼쳐졌죠. 당시 각 팀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리그 일정이 꽤 꼬였습니다. 이 여파로 리그 라운드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대구FC의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그 전산상 공식 기록으로 반영되진 못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구FC가 다가오는 경기 21라운드를 잘 지켜낸다면은 새로운 기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맞습니다. 대구FC가 이번 주 토요일 홈에서 12경기 무패에 도전을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번 12번째 그 무패에 도전했던 상대였던 울산현대와 다시 만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울산현대는 리그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무패 행진이 지난해와 비교할 때 승리보다는 무승부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만 대구가 1위 울산전 승리로 구단의 신기록도 쓰고 또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토요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더위 속의 경기를 이어가는 선수단의 피로도 상당할 텐데 잘 싸워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석 기자도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해서 전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남대학교가 학내 민주화와 정상화를 주장하던 교수의 임원을 징계하기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총장 선출제도 개정 추진과 지금은 총장이 된 특정 인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이 징계 사유입니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전국의 교수 관련 단체는 보복성 징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대학교는 2019년 2월부터 2년 동안 교수회 의장과 사무국장을 지낸 이승열, 김문주 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대 전신인 구대구대 설립자 유족인 최염 선생 초청 강연 개최와 학내 특정 인사 검찰 고발,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서 특정 인사 비판, 그리고 국감장에서 총장 선출 규정 개정에 부당함 호소 등이 징계 사유입니다. 당시 고발됐던 특정 인사는 최회출 현 영남대 총장으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승열 교수는 대학의 정상화와 민주화를 추진했을 뿐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남대학의 뿌리를 되찾는 게 영남대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설립의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그게 곧 영남대학을 해교하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전국 20여 교육계 단체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치기구인 교수회의 공적 활동과 회계 운영을 대학 측이 문제 삼는 것은 비교육적, 반이성적인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립대학으로부터 출발한 영남대학교가 한 사람에 의해 사유와 길을 밟아가는 것은 한국사립대학의 암울한 현주소를 옹변해지는 상징적 사례이다. 영남대 측은 징계는 전임 총장 때 시작됐고 학교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위법성이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1차 위원회에서 이제 그 사안을 확인한 상황이고요. 2차 소명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곧바로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교수회 회장과 사무국장은 징계가 결정되면 교원 소청과 행정심판까지 가서라도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밝혀 교수의 활동에 따른 징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해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피고인 신천지 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소송이 중단되길 바란다며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인지대로 세금 3억 1천만 원이 투입된 만큼 법적으로 다퉈볼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 명단과 확진자 명부 대조를 위해서 형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성주군 경북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가 실시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지방선거 성주군 경북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강만수 후보가 12,838표로 무소속 정영길 후보를 단 6표 차로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정 후보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오는 27일 성주 별고을 체육관에서 투표지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재검표 결과에 따라 성주 지역 정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으로 안동댐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동시가 줄곧 반대해 왔는데요. 새로 취임한 권기창 안동시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댐 물을 대구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수돗물을 안동시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대구시가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석준 기자가 민선 8기 안동시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는 댐 하나 가지고 호반의 도시라 그래요. 우리 안동은 댐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물단지라고 인식하고 있고 댐으로 인해서 피해만 생겼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 댐 주변 개발을 가로막는 자연보전지역 해제도 환경부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된 상황. 권기창 안동시장은 차라리 양댐의 물을 대구시 취수원으로 넘기고 그 대가를 넉넉하게 얻어내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입니다. 안동에서 직접 수돗물을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낙동강 하류 지역에 공급을 해주고 낙동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준다면 진정한 낙동강 상하류의 상생 협력이 이루어진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 시절 수질이 떨어지는 낙동강 물보다 상류 댐물이 취수원으로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고 취임 이후에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구 취수원 낙동강 댐물을 사용하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람 메탈 통과의 상황에서도 계속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미 해평 취수작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기존 합의를 최근 구미시가 재검토한다고 밝혀 권 시장의 댐 활용 구상에 더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안동 예천 통합도 안동시 민선 8기의 핵심 과제입니다. 권 시장은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은 행정 통합뿐인 만큼 통합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내놓고 공론화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통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동과 예천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취임 이후 처음 단행한 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권 시장은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연공서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탁 인사도 상당 부분 강행해서 앞으로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공무원 혁신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밖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완공된 안동 컨벤션 센터의 연착륙을 권기창 시장은 임기 내 최대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권 시장은 당초 우려를 싣고 전국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한 국학진흥원을 예로 들며 컨벤션 센터가 안동의 미래 먹거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서청훈 판사는 2019년 6월 불법 파견 문제를 항의하는 집회를 하면서 도로에 색깔 스프레이로 글씨를 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헌호 아사히글라스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노조 관계자 4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불법 파견과 관련한 노조의 집회는 정당하지만 집회 방식과 수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법원이 불법 파견을 저지른 사측편에서 불법 파견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의 한 야산에서 불법 투견 훈련장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이 또 발견됐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 사육장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북구 동변동의 한 야산에서 무허가로 사육장을 설치하고 맹견 등 개 30여 마리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육장에는 투견을 훈련할 때 주로 쓰는 러닝머신도 발견됐습니다. 구청은 A씨에게 동물 등록 및 맹견 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직접 만든 불법 성 영상물을 해외 SNS에 팔아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불법 비디오물 제작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42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하며 직접 만든 성 영상물 600여 개를 게시하고 유료 회원 300여 명으로부터 구독료 4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